금일은 기상 시스템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8월에 JTBC에서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중국산이라 예보 틀린가 라고 해서 팩트체크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는 맞아요. 여기서 이야기되는 부분, 기자가 체크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산이라든지 지형적인 부분,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것이 기상의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부분은 맞아요. 몇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노르웨이 컴퓨터는 50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산 컴퓨터를 썼는데 레노버라는 메이커를 썼어요. 2020년도에 채택이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진행되고 있다. 팩트체크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2020년도에 들어온 슈퍼컴퓨터에 따라서 예보가 틀리다라는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고요. 중국산 시스템, 슈퍼컴퓨팅 시스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전 세계 1, 2위 현재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근거로 제시한 부분, 노르웨이 기상청을 많이 가는데 노르웨이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는 500위권 이하에도 안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런 거는 틀려요. 그거는 노르웨이 기상청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노르웨이는. 근데 노르웨이가 왜 잘 맞는가라고 하면 노르웨이의 기상 예보 시스템은 유럽 중기 예보 시스템을 가져다가 쓸 거예요, 아마. ECMWF라 그래가지고 유럽 중앙청 기상 시스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 중기 기상 시스템 같은 경우 전 세계 최고의 기상 시스템이에요.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슈퍼컴퓨터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윈디닷컴을 실시간으로 만약에 받는다, 유료 회원을 가입하고 6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그러니까 유럽 중기청의 슈퍼컴퓨팅 데이터를 예측하는 시스템인데 실시간 데이터에 따라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거를 예측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마다 업데이트를 받는 최신 정보도 중요하고, 현재 상황이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는데 변화에 따라 미래 상황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거기서 슈퍼컴퓨팅이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ECMWF 그 기상 예측을 만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윈디닷컴이 세계 1위에 기상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5위, 6위 정도 된다. 구형 영국산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서 개조를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쓰고 있다. 하지만 세계 1위 유럽 중기청 정보를 가지고 쓰는 거는 윈디닷컴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기상청에서도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도 이야, 이렇게 분석이 뛰어난가. 그리고 저도 일반인이고 여러분들도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렇게 자세한 정보, 이런 데이터가 다 나오는가? 상당히 좀 쇼킹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노르웨이 기상청에서 앱으로 서비스되는 부분이고, 국내 기상청 슈퍼컴퓨터 1호, 2호, 4호 기상청에서 도입하는 슈퍼컴퓨터는 확인해 보니까 5년마다 컴퓨터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5년마다 교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노버를 지금 채택을 했고요. 5호로 해서 레노버. 과거에는 클레이는 미국 거를 도입을 했어요. 이번엔 레노버 2020년도에 들어오는 거는 레노버를 도입을 했다. 작년에 결정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면서 업데이팅을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안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나 컴퓨터는 못 쓰게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죠. 거기에는 보안과 관련된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레노버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별로 곱게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슈퍼컴퓨팅은 기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top500.org라는 사이트예요. top500.org. 전 세계 슈퍼컴퓨터의 랭킹을 매기는 사이트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올해 ARM 파워드 슈퍼컴퓨터로 탑 500에 1등을 차지했다.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해요. 얘네들 기준에 의해서 1위부터 500위까지의 목록을 했는데, 후카쿠 ARM 파워드 슈퍼컴퓨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1위를 차지했다. 탑 500 목록 2020년 6월입니다.
푸카쿠 슈퍼컴퓨터 일본의 제품이다 라고 하고 2위는 IBM 미국의 제품이다 라고 하고 중국 제품 또 4위 5위. 중요한 건 윈디닷컴에서 서비스하는 모델. 제가 왜 윈디닷컴이 굉장히 이게 적중률이 높고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는가 라는 이유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ECMWF라고 해서 유럽 중앙기상청 예보 모델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유럽 기상청 예보 모델 9km 프로바이더 해서 ECMWF 예보 모델로 윈디닷컴이 서비스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는 간격 업데이트가 6에서 7시간, 하루에 4번 유료 회원이면 왕관 표시가 나오고, 그리고 유료 회원의 차이가 뭐냐면 키보드 커서 키를 가지고 한 번씩 누르면 1시간씩 변할 수 있다. 디테일한 부분이 가능하죠. 과연 11호 태풍이 만들어지는가? 9일 정도의 미래 예측을 보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태풍이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없어요. 태풍이 만들어질 사항은 없습니다. 태풍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ECMWF 모델과 GFS 모델,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델이에요. ECMWF는 유럽 중앙기상청 모델, 전 세계에서 가장 예측률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모델이고요. 윈디닷컴은 이 서비스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4시간마다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GFS 모델은 미국 기상청에서 만들어지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GFS라고 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서비스되는 이 미국 국가 해양 대기 부서 해양로 AA로 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이게 GFS 미국 기상청 모델이에요. 이거는 ECMWF 유럽 기상청 모델인데요. 컴퓨팅 시스템이 어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슈퍼컴퓨터가 있고요. ECMWF 클레이 모델로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클레이는 미국의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무료로 기술 협업 프로젝트 해가지고 전 세계에 오픈한 거예요. 거기서 더 좋은 부분들을 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하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ECMWF 모델을 전 세계에서 채택해가지고 쓰는 국가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상태를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리 완료됐다. 그리고 서버를 교체하고, 그리고 시스템 세션이 시작되고 세션이 종료되었다. 세션이라는 거는 로그인을 하거나 동기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동기화라는 거는 지금 유튜브에서 조회수로 봤을 때 조회수가 1000회인데 보이는 부분으로 500회 분이 실질적으로는 1000회가 전 세계에서 클릭해가지고 1000회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동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동기화를 시키는 것, 그 세션을 연결해가지고 동기화를 쭉 시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일어난다. 이 보십시오. 상당히 디테일하게 ECMWF는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해요. 이게 전 세계 1위 기상정보 시스템의 지금 현 주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유럽 중기청 모델에 대한 정보를 얘네들 이 PDF 파일로 제공을 하거든요. 이걸 읽어보면 Change to the ECMWF Forecasting System이다 라고 해가지고 ECMWF 예측 시스템들, 미래 기상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변화했다라고 해서 IFS 사이클 46R1 이러한 이 제품을 변경을 한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고 거기에 대한 뭐 디테일한 부분들,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상청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공부하겠습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디스커션,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전 세계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윈디닷컴을 쓴다, 데이터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진짜 혁신이다 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블로그 Weathers US, 아주 유명한 블로그예요. 여기 기자분들도 있고요, 전문가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칼럼 형식으로 쓰는데 여기서 이제 ECMWF 및
GFS 모델은 무엇이며 왜 다른가요? 라고 해서 두 가지 모델을 비교를 했어요. 위에 게 ECMWF고 밑에 게 GFS예요. 미국 기상청 모델이고 위에 거는 유럽 기상청 모델이에요. 성능에서 월등하게 ECMWF 모델이 월등해요. 기상 예측 정보. 유럽 중기청의 모델이 상당히 월등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태풍이나 기상 이변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계속 닥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없을 거예요.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되고 거기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험 인자를 제거해 가지고 신체적이라든지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고요. 아예 없는 게 목표이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항상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윈디닷컴이 서비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씨와 기상, 이변 이러한 것은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십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성우투자입니다.